지금 우리 과목의 제목이 다 같이 읽어볼래요,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시작. 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거를 잘 이해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원자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재료의 전기 저항과 열 전도도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장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료가 어떤 재료냐 하는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거를 성질을 이해하는데 드루드 모델이라는 고전적인 그런 이론을 가지고 얘를 설명을 했었거든요. 설명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질문 고체 내에서 허용된 에너지 밴드, 그러니까 허용된 띠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고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만 다닌다라는 거를 이제 고체 내에서 10의 23성계, 뭐 10의 25성계 이런 모여 있는 빽빽한 집단에서도 마찬가지 그 컨파인 되어 있는 거, 컨파인 되어 있는 그런 전자가 빛과 전자가 실제 이제 파동처럼 어떤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사인 웨이브 두 번째 사인 웨이브 노드가 증가하면서 이런 형태로만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반파장에 2분의 람다의 n배 했을 때가 길이 L이다. 갇혀 있는 것의 길이다. 요 단순한 조건 때문에 전체 허용된 파장이 띄엄띄엄된 파장만 허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포텐셜 웰에서 갇혀 있는 아주 작은 전자 소재에 갇혀 있는 전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은박지를 딱 보여주면서 굉장히 전자만 보이지 않냐. 근데 거기 갇혀 있다. 그러니까 물을 푹 젖은 그 휴지처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전자를 제가 연상을 해보고 갇혀 있을 때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연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일 작은 게 수소 원자고 얘가 양성자 두 개 있는 헬륨으로 가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솔리드로 가서 이게 앞서 배웠던 것들을 다 양자역학적인 특성으로 이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현재는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물성전자공학이 반도체 공학의 그 반도체에 관계되는 그 트랙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반도체와 에서 요구되는 그런 기초인 뭐 이펙티브 매스라든가 density of state라든가 입자의 어떤 통계적인 페르미 디렉 분포라든가 그런 금속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와 금속 페르미 에너지 서머 아이온 이미션 요걸 진공관의 진공관과 다이오드 특성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포논이라 이런 걸 이제 반도체 기초를 배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거잖아요. 그죠? 논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대로 타이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기전자 공학 관련된 수업이다 그러지 않고 식품공학과 관련된 수업이다 생각하면 얘를 그대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식품공학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타이틀을 그대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제목을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물어봅시다. 오늘 안 뜨네. 오늘 안 뜨네요. 그럼 제가 왜 안 뜨지? 자, 김남호 혹시? 네. 식품공학과로 생각하고 옆에 타이틀을 어떻게 하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안승권 씨, 네. 식품공학과라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편하게 하면 되는데. 신성민 씨, 네. 식품공학과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식품공학과다. 그럼 저도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거기서 다루는 꼭 트랙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트랙이 있는데, 물성전자공학처럼 거기에는 식품 재료에 관련된, 하나의 과목, 식품 재료공학, 뭐, 물성전자공학이 아니라 식품 재료공학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이 어타믹 스트럭처 돼 있으니까, 거기에는 뭐, 지방, 뭐, 탄수화물, 예를 들면, 단백질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맛이라든가 특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그 맛과 특성의 이유가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음식을 이해하는데 이제 그 조리하는데 조리법 같은 것도 여기에 이제 특성을 알아야지 전체 음식을 이해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이 제가 에너지 배리언이 뭐 에너지 웰이라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리적 성질, 그러니까 물성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제가 수업 자료에서 제가 지난번 이제 수업 자료에서 요 세 가지 어, 수소가 모였을 때 얘를 이제 가지고 되어 있는 걸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업 자료에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할게요. 자, 수소 그가 이제 두 개까지 모일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살짝 정리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수소 두 개가 모이면 왼쪽 수소도 1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수소에도 1s 오비탈에 전자가 있는데 이 수소 원자가 가까워지면 그 전자가 곤란해지죠. 두 전자가. 두 전자가 곤란해진 이유가 그 두 전자는 같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오비탈일 때에는 1s였는데 얘가 가까워지면 1s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것도 전자 두 개니까 두 개가 있을 자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독립된 웨이브 펑션이 있을 때 얘 두 개가 붙여놓으면 이 웨이브 펑션 합한 거하고 뺀 거하고 두 개로 나눠집니다. 라고 하면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모여있다 그래도 세 개가 모여있으면 또 1S, 1S, 1S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세 개로 쪼개져야 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보면 두 개로 쪼개질 때 하나를 이제 웨이브 펑션 합한 거, 요 하나하고 이걸 합하니까 중앙에 좀 있죠, 그죠? 그 뭐냐면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두 개 합한 거는 합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뺀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0이 되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주니까 이렇게 빼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이 전자의 밀도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중앙에 마이너스가 제법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중앙에 제법 있으니까 플러스끼리는 서로 첨력이 작용할 텐데 마이너스가 중앙에 많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고 마이너스 플러스 땡겨가지고 얘를 마이너스 중앙에 있는 것만으로도 얘를 본딩 스테이트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빼주면 얘가 노드가 생기면서 제곱을 했을 때 그 중앙에 0이 되는 지점인데, 그럼 여기에 중재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가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본딩을 잘 하게 하는 요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다라고 얘기하고, 웨이브 펑션 다 더했는 게 아무래도 결합이니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고, 본딩이 이제 안 될 때 그 엔타이 본딩이 높은 에너지 상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알면 여러분 그 친구 이렇게 어떤 그룹이 됐다고 했을 때 이 그룹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쪽도 친하고 저쪽도 친한 사람을 딱 넣으면 본딩 스테이트가 되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 친구 3명, 4명 있는데 이 친구 3명, 4명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요 사이사이에 연결해주는 친구가 싹 들어오면 그 그룹이 유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해보면 본딩 스테이트,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가 실제 이제 이 그룹에서 어떤 것이 안정된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해 볼 게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리니어 따라해볼 리니어 콤비네이션 오브 어타믹 오비탈. 그래서 LCAO라 그래서 그 두 개의 웨이브 펑션을 그냥 합하는 겁니다. 합하고 빼줘서 두 개를 주면서 그래서 이게 보면 요 얘기할 때 이렇게 무한대로 떨어져 있을 때 이게 R이 이제 수소와 수소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인데 무한 떨어져 있을 때는 전자 한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R이 무한대에서 가까워지면 이렇게 본딩 스테이트와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 두 개로 나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려오면 이 본딩 스테이트에 여기에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 스핀이 다른 상태에서 두 개가 들어가고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는 비워져 있습니다. 원래 지금 한 개짜리 두 개, 전자 한 개짜리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수소 원자가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요래 거리 가까워지면 요 본딩 스테이트의 전자가 업과 다운이 채워지고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는 이렇게 비워져 있거든요. 비워져 있는데 여기 독립된 상태에서 에너지가 원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인데요. 요게 두 개니까 마이너스 27.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원래 독립된 두 개는 가까워지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오면 요게 요만큼의 요 차이가 우리가 본딩 에너지다. 요만큼 본딩 에너지라서 이게 요만큼 에너지를 주면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결합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평소에 H2로 존재하는 게 안정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두 개의 하이드로젠 애텀이 H2가 된 원리가 바로 이러한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들이 여러 가지 애톰이 있을 때 얘가 모여서 분자를 이룰 것인가 안 이룰 것인가 하는 거를 이런 분자 오비탈을 가지고 얘를 겹쳤을 때 이러한 본딩 스테이트와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 밑에서 채워가서 여기 이제 최종 마지막에 있는 게 원래 독립되어 있는 에너지 레벨보다 낮으면 본딩 된다는 거거든요. 그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똑같이 세 개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그리고 세 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 세 개는 우리가 1s, 1s, 1s인데 세 개 그대로 합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타믹 오비탈 해보면 세 개 다 더한 게 이겁니다. 다 더한 거고 세 개를 교대로 빼준 거 1, 마이너스 1, 1 한 것이 요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없고 요 A와 C 이렇게 한 개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여러분이 봤을 때 위에서부터 봤을 때요 이 A, 이 B, 이 C가 있으면 노드의 개수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얘 웨이브 펑션을 제곱을 하면 얘가 이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인데요. 이 A의 노드 개수 몇 개입니까? 다 같이 이제 한 소리로 하나, 둘, 셋 한 소리로 얘기합시다. 이 A의 노드 개수는 하나, 둘, 셋. 틀려도 좋으니까 이 A의 노드 개수는 0개. 그 다음에 이 B의 노드 개수는 1개. 그 다음 이 C의 노드 개수는 2개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봐도 얘를 제곱을 하면 얘는 0이 되는 영역이 없는 거고 얘는 제곱을 하면 여기가 제곱이 되면서 여기 0이 되겠구나. 이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면서 노드가 2개 생기겠구나. 생각해보면 얘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첫 번째 높은 상태, 두 번째 높은 상태, 노드의 개수에 따라 그 에너지 상태가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세 개의 애톰 상태에 있을 때, 세 개의 애톰 상태에 있을 때, 무한대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한계가 있다면 세 개가 서로 가까워지면 이렇게 A 상태가 제일 낮고 B 상태가 두 번째고 C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A 상태는 보면 두 개까지만 들어가죠, 그죠? 두 개만 들어가는데 이 수소가 세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B 상태에서는 전체 한 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개 들어가는데 과연 얘가 형성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이냐 라는 것은 관건이 뭐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본딩 스테이트는 다 채우고 두 번째 스테이트에 얘를 하나를 채워야 되는데 이 스테이트가 원래 스테이트가 높으면 얘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원래 상태보다 높으면 얘가 불안하기 때문에 세 개가 모여서 뭔가 하나 만드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이 상태가 이것 좀 낮아요. 낮으면 그 상태가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된다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3개인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자, N개이다. N개인 경우에, 시스템 N개인 경우라 그러면, 보면 이 경우는 리튬인 경우거든요. 리튬 애톰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원자 번호 3번인데, 이거는 1s2, 그 다음 2s1, 이렇게 해서 2s 오비탈에 한계가 있는 경우인데, 보면, 여기에 1s는 어차피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관계는 없고요. 가까워져도 다 채워져 있는 경우고, 그다음 덜 채워져 있는 경우에 2S를 보면 설명 잘 따라와 봅시다 한번. 2S인 경우는 한 개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개였는데 이제 오른쪽처럼 3개인 경우 말고 대문자 N개인 경우다.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그 N개의 이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뭐냐면 이게 N개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해서 N개까지 될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2S가 독립되어 있을 때는 2S인데, 얘를 N개 모으면 2S가 막 분화되면서 합하면 대문자 N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개가 약간씩 차이가 나면서 N개가 있고, 그리고 한 상태에 몇 개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2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업과 다운이 이 상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태는 N개인데 한 상태에 전자 2개가 업, 다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들어갈 수 있는 상태는 2N개죠. 그죠? 그러니까 2N개 중에 실제 전자는 N개잖아요. 그죠? 그럼 N개면 밑에서부터 2개씩 채워가지고 2개 채워가지고 반만 채울 겁니다. 반만 채우면 이게 과연 결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문제는 뭐냐면 전체 2N개 스테이트에서 N개 스테이트 최외가 얘가 원래 독립되어 있는 것보다 낮으면 얘는 결합을 이루어서 고체로 되는 거고, 얘가 만약 최애가 밑으로 위에서 이렇게 채워졌다. 그러면 얘는 원래 독립됐을 때보다 고체를 이루는 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불안정해서 고체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고 지금 보면 원자 오비탈인 경우는 여기서 보면 한 개가 이렇게 채워졌는데 N개가 들어왔을 때 얘가 이런 N개의 스테이트가 있고 N개의 D가 있고 2N개의 스테이트가 들어갈 수 있는데 N개의 스테이트만 전자가 채우고 있다고 보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때 요거의 에너지 D가 되는 거죠. 그죠? 에너지 D가 되니까 여기 에너지 D가 있고 여기 밑에도 에너지 D가 있고 결국 보면 어타믹 오비탈이 쪼개지면서 하나의 D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2S도 있고 위에 보면 2P도 비오제 2P도 있는데 얘도 이제 이렇게 갈라질 거거든요. 빈자리가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얘가 겹치기 시작합니다.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S2 뭐 1S 2S 2P 3S 되어 있는데 각각 원래 한 개짜리였는데 이게 나눠지면서 각각 2N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만큼 나눠지면서 겹치기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전체가 겹친 것끼리 묶어서 하나의 띠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자가 처음에 고체 내에서는 전자가 허용된 에너지 밴드로만 다닌다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화되면서 N개의 스테이트가 나눠지고 그 안에만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 가지 더 가정만 이제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띠가 많잖아요, 그죠? 띠가 많은 전자를 채워서 여기 반만 채웠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 반만 채워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 반만 채워 있으면 이 전자가 이게 에너지를 받아서 다닐 길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만 채워져 있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반만 채워져 있으면 여기에 딱 뭔가 전압을 걸었을 때 얘가 흘러갈 수 잘 흐르겠습니까? 잘 안 흐르겠습니까? 전압을 딱 걸어주면 얘가 여기에 막 들떠가지고 딱 갈 거잖아요, 그죠? 들떠갈 건데 여기 반만 채워져 있으면 뭔가 딱 전압을 걸었을 때 잘 흘러갈 것 같습니까? 잘 안 흘러갈 것 같습니까? 반만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리가 있는데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이 게임 압니까? 이 게임 밤에 MT 가서 MT 바에 갔습니까, 여러분? MT 바에 가면
밤에 불 꺼놓고 네 사람이 여기 코너에 이렇게 앉아서 게임의 룰을요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뛰어가서 그 반대 코너에 있는 친구 탁 등 때리고 그 다음에 그럼 딱 받으면 그 얘는 가고 다시 그 자리에 앉고 또 한 명이 달려가서 탁 때리고 또 그 자리에 앉고 또 넘어가고 했는데 밤새도록 때리면서 게임을 시작했다. 불 꺼놓고.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MT 가서 그 MT 큰 방 있잖아요. 코너에 한 4사람 앉아가지고 게임의 룰은 한 사람이 시작 그러면 뛰어가가지고 그 다음 코너에 가서 탁 때리고 그 친구는 딱 나가고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았다. 앉고 그 다음에 이 친구 튀어나가면 또 딱 때리고 그 자리에 앉고 또 뛰어갔다. 근데 밤새도록 놀았대요. 밤새도록 이렇게 놀았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술을 안 마신 건가요? 네? 술 술을 안 마셨다고요? MT가 술을 마셔야 되긴 하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긴 하죠, 그죠? 꽉 채워져 있으니까 네.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 경우는 사실은 한 자리가 비워지게 되니까 왜냐면 이게 일로 뛰어가잖아요. 뛰어가면 이 자리가 비잖아요. 예. 마지막 사람이 여기 칠 사람이 없죠, 그죠? 밤새도록 놀았다 그러면 중간에 뭐 예전에 그 괴기 뭐 귀신이 뭐 중간에 때려주는 사이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한 사람이 엑스트라로 있는 거거든요. 엑스트라로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약간 남는 정도가 이렇게 단일 길이 있고 남는 정도가 있어야지 얘가 계속 도는 거거든요. 조금 반대 의미긴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에서 얘가 꽉 채워져 있으면 어떤 전기장을 끌어줘도 흘러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꽉 채워져 있잖아요. 자리 다 차지하고 자리 바꾸라 그러면 자리 못 바꾸거든요. 왜 못 바꾸냐면 그 다음 갈 자리가 비어 있어야지. 일어나서 앉아야지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빈자리에 또 앉아보자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허용된 LSD에 전자가 다니긴 하는데 그 LSD 사이에 길이 비워져 있느냐 안 비워져 있느냐가 전기가 걸어졌을 때 얘가 흘러갈 길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주는 보축도거든요. 그래서 비워져 있으면 얘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금속이다 라고 합니다. 전기가 흐른다 라고 하고 꽉 차 있으면 이게 전압을 끌어줘도 안 흐른다 라고 하거든요. 전행체와 그 다음에 전이 흐르지 않는다 전이 흐른다가 여기서 이제 띠가 있는데 그 띠 내에 전자가 갈 길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보면 여기 하는 예가 이제 나오는데요. 보면 여기에 보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죠?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이 베큐um 레벨이거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띠로 딱 채워져 있는데 이 금속이 가장 아래쪽에서 요 비워져 있는 여기까지 에너지를 페르미 에너지 레벨 요라 표현하고 그 EF0라 표현되어 있죠. 그죠? EF0가 보면 은인 경우, 알루미늄 경우, 골드인 경우 보면 EF0가 요 밑에서부터 채워서 요 밑에서부터 봤을 때 위로 올라가서 5.5 일렉트론 볼트다. 여기 5.5가 은이고 알루미늄이 11.7이고 5.5 여기 5.5고 1.58이고 이렇게 되는데 밑에서부터 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베큐엄으로부터 요거를 이제 이게 워크 펑션이라 그래서 이 워크 펑션이 은인 경우는 얘가 4.1볼트. 자, 그럼 여기에서 구리인 경우에 얼마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쪼이면 전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구리인 경우에 네, 구리인 경우에 4.65 일렉트론볼트의 빛을 딱 쪼이면 탁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LED가 있고 얘가 완전 벗어난 것이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 밑에서부터 에너지를 계산해서 한 거하고 제일 위를 0으로 두고 아래로서 내려온 거하고 이제 어느 걸 레퍼런스 들으냐에 따라서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는
0 일렉트론 볼트, 4.7 일렉트론 볼트, 7.6 일렉트론 볼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위에서부터 표현할 때는 0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9 일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7.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느냐 위에서 내려오느냐 요 레퍼런스에 따라서 이 로그 펑션이라는 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페르미 에너지라는 것도 정의할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채워져 있는 게 원래 출발이 2S다. 2S에 의한 요 에너지 D, 그 다음에 2P다. 이것도 이제 분화돼서 2P에 의한 에너지 D, 3P다. 그러면 3P에 의한 D 해서 요 에너지 D가 오버래핑이 될 수 있습니다. 겹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자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쪽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고체 속에 이제 전자가 어떻게 채워져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그림 속에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어떤 원자에서 단위들끼리하고 얘를 원자가 모아서 전자가 단위끼리를 봤을 때 걔가 T가 딱 만들어지고 그 T에 채워지는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져 있느냐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메탈이다. 그래서 표현할 때 반만 채워져 있는 원자는 걔는 모이면 뭐가 될 확률이 높습니까? 반만 채워져 있습니다. 반만 채워져 있으면 얘를 다 모아놔도 반만 채워져 있죠. 그럼 고체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원자 오비탈에서 반만 채워져 있는 거를 모았을 때에는 고체가 되고 다 채워진 걸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두체가 되겠죠. 왜냐면 전체가 다 채워져 있어서 이미 엔타이 본데이 스테이트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륨은 이잖아요, 그죠? 헬륨 원자 분인데 얘를 모아놓으면 헬륨 모아놓으면 저런체가 되는 거죠, 그죠? 수소를 모아두면 수소 고체가 되면 걔는 금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태양이 있다. 태양 중심부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여러분? 다 수소로 되어 있는데 태양 중심부는 고체 수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체 수소면 그 금속이겠습니까? 저런체겠습니까? 금속이 되겠죠. 그러면 태양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금속이 쫙 있는 거죠. 그 금속은 전기 잘 흐르잖아요. 그죠? 거대한 코일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거대한 코일이 있으면 얘는 뭐 돌고 있으면 바깥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자기장이 생기면 차지가 지나갈 때 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자기장이 사실은 지구를 이제 생명이 살 수 있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자기장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지구는 생명체가 못 살았을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지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우리 지자기에 있잖아요. 그죠? 지자기에 있으면 그 태양풍이 이제 태양에서 플라즈마가 막 날아오거든요. 이온들이 막 날아오는데 걔가 날아오면서 이제 지구 자기장이 있으니까 휘어져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튕겨져 나가고 다 들어올라가면 지구한테 튕겨 나가는데 자기장이 없으면 그대로 다 들어다니죠. 다 들어와서 아마 생명체가 못 살았을 거다. 우리가 그 행성 가운데 걔가 그 생명체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판단을 했을 때 자기장이 있느냐.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는 핵심부에 어떤 금속 코어가 있는 거고 그 코어가 해당되는 것이 이게 실리콘이다. 그럼 실리콘은 돌이기 때문에 얘는 금속이 아닌데 수소다. 그러면 이 전기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이 물질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 1분 정도 눈 감고 머릿속에 방금 얘기했던 거 정리해 볼까요? 한번? 옆에 자고 있으면 한번 쳐주기로 1분 동안 무건을 1분 동안 눈 감고 자기가 얘기했던 거 최면을 걸듯이 눈 감고 수소 원자가 따로 있다가 원에서 원 따로 있다가 이게 가까워 오면서 고체를 두면 두 개의 레벨 본딩과 엔타이 본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한 레벨당 전자가 두 개 들어갈 수 있어서 반만 채웁니다. 근데 일단 반만 채운 원자가 굉장히 많은 시 23세기가 모였으면 그 NSD가 시 23세기가 하나당 다 생기고 전자가 반만 채워져 있을 때는 금속에 해당되는 고체가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원자의 오비탈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은 고체로 모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출발점이죠, 그죠? 출발점. 기시계 한번 킬까요, 여러분? 예. 자,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한번.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순서를 조금 이제 바꿔서 앞에 있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구자, 이제 구주차째 했던 설명 중에 하나인데요. 파동과 입자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설명을 짧게 하고 넘어간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오히려 쉬운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차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꺼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앞에 N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죠? B를 이루고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이 전자를 채워서 위로 갔을 때 이거를 때리는 레벨이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진공까지 거리를 워크 펑션이다라고 해서 그 워크 펑션에 되는 에너지의 빛을 껴주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광전 효과죠, 그죠? 광전 효과인데 배웠던 걸 가만히 해보면 이게 바로 포토일렉트릭 효과입니다. 포토일렉트릭 효과인데 이제는 어타믹 오비탈에 채워져 있던 전자가 솔리드를 이루면서 밑으로 채워서 제일 어떤 페르미 레벨에 해당되는 만큼 채워진 전자를 생각하고 그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베큐um 레벨을 레퍼런스 생각했을 때 그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에너지를 한다 그랬는데요. 이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자, 보면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요. 자,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채워져 있으니까 얘가 자유롭게 튀어나올 수 있는 요 레벨과의 차이에 된다는 빛을 딱 조이면 얘가 여기도 전자가 탁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광전 효과를 예전에 이제 살짝 볼 때는 그냥 안에 제가 전자가 무슨 이 바켓에 들어있는 물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물이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 상태라는 이제 알고요. 그리고 여기 튀어나올 때 우리가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을 쪼였을 때 HF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한유라 표현한다 그러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한유에 해당되는 혹은 HF에서 마이너스의 워크 펑션에 해당되는 만큼의 걸 빼주면 튀어나오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가 워크 펑션이거든요. 워크 펑션인데 그보다 큰 에너지가 들어오면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갑니다. 카이네틱 에너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2분의 mv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빛을 쪼였더니 그 금속의 워크 펑션에 해당되는 만큼의 차이에 해당되는 것은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다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그럼 튀어나오면 여기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왔는데 여기 이제 결합을 걸어줘서 여기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전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온 전자가 저 끝에 우리 빛을 이렇게 조이는 겁니다. 빛을 딱 HF로 딱 주어주면 여기에 전자가 탁 튀어나와서 쭉 가서 반대편 전극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거든요.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이제 전압을 V0를 하면 V0를 증가시켜 나가면 전자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V0가 커지면 저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다가 이렇게 되돌아올 거기 때문에 여기가 포텐시 높으니까요. 그래서 요 V0에 해당되는 만큼의 에너지가 이 V0가 바로 이 전류를 0으로 만들어주는 포텐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쪼인 빛 에너지와 이런 워크 펑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는 스타핑 포텐셜, 요 V0는 이게 V0 0일 때는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V0를 이 폴라리티로 증가시켜 나가면 전류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포토일렉트릭 효과다라는 게 이제 실제 그 효과인 거고요. 이걸 만약에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제 3D 프린터로 뭐 아니면 레이저 커터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금속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이제 금속의 종류입니다. 이게 메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반대편에 이렇게 반대편에도 금속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를 진공중에 해야 되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 백큐를 뽑아주겠죠, 그죠?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잰다라고 합니다. 전류를 재고 빛을 쪼이면 하 HF로 해주면 HF가 HF에 대해서 나온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나온 에너지를 보니까 HF가 증가하면 HF 마이너스 W0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특정한 주파수 이상에서만 얘가 증가하더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한 F0에서 이상만 이렇게 전류가 나오더라 라는 거고 그때 이제 요 V0 요게 이제 V0인데 이 V0는 실제 이 전압을 증가시켜 나갔을 때 전류가 0이 되는 그런 조건이라 그러면 이 V0가 2분의 1의 MV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그림으로 요 대신에 그려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게 바로 광전 효과 장치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 연료를 알았을 때 이제 실제 특정한 요 커러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딱 전류가 흐르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한 얘기고 그 예전보다 조금 더 그 근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네, 할 수 있었기를 이제 좀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제가 요 앞에 거를 조금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 예전에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요 얘기하고 요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파동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파동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파동에 있어서 그 브락스 로 이게 제가 옛날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간질간질했는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이 브락스 로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빛을 조이는데요. 어떻게 조이냐면 위에 금속을 얘기할 때는 튀어나온 전자가 바로 그 페르미 에너지 워크 펑션에 보다 이상 되는 거를 줬을 때 튀어나온다는 거였고 어떤 경우를 보니까 이제 이게 결정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런 빛을 딱 조이니까 여기 반사된 걸 보니까 특정한 점에서만 밝은 겁니다. 여기서 밝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밝고 이렇게 특정한 영역에서만 밝은 겁니다. 여러분 고전적으로는 이게 거울이면 어디를 하더라도 다 밝아야 되죠, 그죠? 다 밝아야 되는데 빛을 조였을 때 그냥 거울이다. 그냥 거울이면 빛을 조이면 여기가 밝고 그다음 여기가 밝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학 배울 때도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로 표현하는데 근데 고체에다가 이렇게 조이니까 여기에 특정한 여기도 밝은 점이 나타나고 여기도 밝은 점이 나타나고 여기도 밝은 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특정한 한 군데만 밝지 않고 이렇게 점으로 여기도 밝고 여기도 밝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고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이런 빛이 HF라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반사되는 게 만약에 첫 번째 레이어에서 애톰의 레이어 미러 플레이 이렇게 반사되고 두 번째 이렇게 들어왔을 때 레이어에서 이렇게 반사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요 위에서 반사되는 거하고 밑에서 반사되는 거하고 요만큼 빛이 좀 더 갑니다. 이렇게 더 가서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눈이 만나는데 하나는 요 위에서 반사되고 하나는 밑에 가서 반사되는 거거든요.
그래 반사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걸 보면 요 두 번째 레이어에서 반사되는 것이 요만큼의 거리를 더 가거든요. 더 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 했을 때 요 첫 번째 레이어하고 두 번째 레이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라고 했을 때요.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여기 입사하는 각이 여기가 입사각이 세타입니다. 세타로 이렇게 주어질 때 첫 번째에서 가는 거하고 두 번째에서 반사되는 거하고 요 레티스와 레티스의 거리를 D라 그랬을 때 이제 요 각이 세타면 요게 여기에 90도고 그럼 요 각이 세타가 되거든요. 이게 세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빛을 이렇게 반사시켰을 때요. 결정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빛이 제일 위에 있는 요 레티스 플레인에 반사되는 거하고 두 번째 플레인에서 반사되는 거하고 보면 빛이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조금 더 들어갔다가 조금 더 나와야 되니까 결국 평행으로 보면 이렇게 평행을 딱 쳤을 때 이만큼의 거리를 두 번째 레이어에서 조금 더 멀리 돌아오는데 이 두 번째 멀리 돌아온 빛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서 빛하고 눈이 딱 사람 눈이 보면 딱 봤을 때 하나가 조금 더 멀리 갔다 왔으니까 이만큼 위상차가 생긴 거거든요. 이 파라면 조금 더 거리가 간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바라봤을 때 첫 번째 빛하고 두 번째 빛이 만나는 점에서 이 차이가 파장의 n배일 때는 보강 간섭이고 그 다음에 얘가 서로 소멸 간섭이 되는 거는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 얘가 소멸 간섭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입사되는 각이 이게 금속이고 이게 세타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게 세타면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해서 보면 여기 D가 여기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90 세타고 세타면 여기가 D면 요 길이가 D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요 길이가 그럼 요 길이는 또 D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걸 합치면 밑에는 2D 사인 세타만큼 경로를 좀 더 갑니다. 더 가고 이게 이제 파장의 정수배면 얘는 뭐냐면 보강 간섭이 되고 얘가 2D 사인 세타가 이제 파장의 그게 홀수배 2m 플러스 1이다 하면 이거 홀수배잖아요. 그죠? 이러면 소멸 간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증거입니다. 위에서는 빛을 입자라고 생각한 증거입니다. HF를 가진 입자다라고 생각한 거고 이건 HF를 가졌는데 이거는 HC 나누기 람다로 표현되어 있는 파동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쪼였을 때 금속이 쪼였더니 이렇게 특정한 주파수 이상에서만 커러 프리퀀시 이상에서만 얘가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것은 이 빛을 입자로 바라본 거고요. 다음에 금속에다가 쪼였더니 얘가 결정구조 쪼였더니 특정한 각도에서 밝은 점이 나타나더라 라고 해서 그걸 알고 보니까 결정과 결정 사이에 조금 더 지나온 후에 파동이 조금 더 지나가서 그 파동이 경로차인데 걔가 파장에 정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 더 더해지는 거고 얘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되면 소멸 간섭이다 라고 되거든요. 여기 람다의 짝수배라는 게 2분의 람다의 2n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같은 파동이면 더해지니까 얘가 이제 2D 사인 세타는 n 람다다라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n 람다다 해서 이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컨디션이다, 브락슬로우다 하고 같은 빛을 표면에 분명히 쪼였는데 두 가지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입자설과 파동을 두 가지 성질을 다 띈 거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 빛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빛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자로 똑같은 실험을 해도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전자로 쪼여도 사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쪼여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자빔을 쪼여서 전자가 다시 튀어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이런 에너지를 가진
빔을 조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런 그 입자설과 이런 파동설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요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조금 했었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보면 그 인터넷에서 나중에 뭘 찾아보면 되냐면요. 라우의 반점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라우의 디프렉션, 라우의 디프렉션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미지 같은 거 보면요. 이게 보입니까? 근데 보이죠, 그죠? 보면 여기에 라우의 디프렉션이다 이렇게 있는데 저기에 빔을 조이니까 빔을 딱 조이니까 여기에 특정한 위치에 밝은 점이 나타나죠, 그죠? 밝은 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여기 입자에 이제 빛을 조이면 여기 특정한 위치에 이제 이런 반점이 나타나는데 그 반점이 나타나는 거를 이건 이미지로 사진을 찍은 거고 요 위치에다가 센서를 붙여가지고 쫙 돌리면 특정한 각 이각에서 밝은 점이 계속 작아서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라우 이미지를 찍은 거를 라우의 반점이라 그러고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그 엑스레이 디프렉션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보면 요 그림에서 각도를 돌리면서 하는 게 여러분 그 지난 그 공동 실험실에 갔을 때 이 장치 봤었잖아요, 그죠? 예, 본 적 있죠, 그죠? 이 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엑스레이로 쫙 조이고 거기에 젤을 갖다 놓고 거기 센서가 이렇게 쫙 각을 가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각을 돌아가면서 밝아졌다고 놓아서 측정을 하면 안에 뭘 알 수 있냐면 레티스 컨스턴트 D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 구조를 보지 않고도 우리가 그 안에 원자와 원자 사이의 그 거리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하나의 그 우리가 입자설이냐, 뭐 파동설이냐 이슈뿐만 아니라 일반적 재료를 특성을 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또 전자 이제 그 빛을 양자화된 포톤으로 해석하는 얘가 콤프턴 효과라고 있었거든요. 콤프턴 효과다라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소리에서 읽어볼래요 한번? 이게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데 소리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자, 식을 보니까 그 빛을 알갱이로 이제 표현한 그 요건데 여러분이 이제 그 사실은 순서를 생각해 보면 에너지 레벨과 레벨 사이에 얘를 빛을 조이면 얘가 밑에 있던 게 올라가더라. 혹은 위에 있던 전자가 내려오면 빛이 나오더라. 이렇게 하는 걸 사실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런 빛이 나오는 게 웨이브인데 이 빛조차 포톤이라는 그런 광자라고 입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입자로 생각하는데 얘를 단구공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실험적인 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요. 빛이 하나의 입자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가 그래파이트. 여러분 그래파이트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파이트 탄소 계열이고 연필 재료죠, 그죠? 여기에 그 빛을 쪼였거든요. 빛을 쫙 쪼여서 이렇게 쪼였더니 빛이 이렇게 좀 흩어지면서 여기 보면 전자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 전자가 탁 튀어나오고 여기 보면 HF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빛이 이렇게 좀 삐져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주파수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연필심 같은 얇은 연필심이 있는데 빛을 딱 조였더니 얘가 약간 쪼인 입사각에서 좀 빗게 나가고 좀 빗게 나가는 전자 탁 튀어나오더라. 라는 실험을 이제 컴퓨터원에 실험을 했거든요. 실험을 해서 여기 보니까 요 각도를 잰 겁니다. 각도를 잰 거니까 전자가 튀어나온 각도가 파이고 그 다음에
그 빛이 그 이제 꺾여서 나온 게 세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요 F 프라임 이걸 파장이 또 달라졌거든요. HC의 람다 프라임이더라 이렇게 하고 그럼 요게 원래 빛은 HC의 람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해석해 보니까 이게 당구공이라 생각하고 빛도 이런 포톤이라 생각하고 전자가 그래파이트 낸 전자가 딱 튕겨서 부딪히면서 얘가 좀 비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생각했을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HF 마이너스 HF 프라임 에너지가 빠진 거는 여기에서 2분의 1 2n분의 P 제곱이다. 전자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튀어나온 운동 전자의 에너지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그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운동량이 같아야 되거든요. x 방향의 운동량은 여기에다가 하바 k였거든요. 하바 k였는데 이거는 h 나누기 람다입니다. h 나누기 람다인데 x 방향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x 방향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 튀어나온 그 전자의 me의 v 속도가 v입니다. 질량이 m입니다. me의 코사인 파이에 그 다음에 요 빛을 하나의 입자를 생각하고 람다 프라임의 h의 코사인 세타가 전자의 운동량 x방의 운동량하고 그 다음에 포톤의 x방의 운동량을 합한 것이 원래 입사한 빛의 운동량이다 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람다분의 요 y방향은 위에로 튀어나온 거하고 밑에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람다 프라임의 h의 사인 세타가 이 방향의 값이고요. 는 요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me의 v의 사인 파이가 실제 여기에서 위쪽 방향의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 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맞다는 거죠. 실험하고 맞아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 문제 있거든요, 여러분. 연습 문제 풀어본 사람은 연습 문제에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있는데 그 연습 문제를 보면 요 관계에 따라서 차례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대로 풀어나가면 이게 희한하게 맞더라 라는데 그 맞는 결과가 뭐냐면 이게 알고 봤더니 신문 살짝 보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 파장의 길이 변화가 m이 c분의 h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더라 라는 관계의식을 컴퓨터원이 유도한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입자로 바라보고 결과는 뭐냐면 쏘인 빛에서 그 다음 튀어나온 빛의 파장이 길어졌는데 그 길어진 양은 이 빛이 휘어졌는데 휘어졌을 때 그 세타 값을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튀어나간 전자의 질량에다가 플랑크 상수하니까 얘가 맞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플랑크 상수는 상수고 전자의 질량은 상수고 C도 상수고 세타값만 측정하면 파장이 길어진 거를 바로 계산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기에 전자가 튀어나온 건 우리가 안 보더라도 빛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꺾인 그 각만 알면 파장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 라는 걸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사실은 요 관계가 이제 유도를 할 때 제가 유도를 좀 길게 했었거든요. 보면 좀 길다기보다
이제 50페이지를 보면 자 이거 한번 살짝 요금 좀 봅시다 한번. 보면 여기에 그 엑스레이가 이래 왔다 쪼여졌는데 이렇게 입자 형태 있는데 와서 딱 부딪히고 전자가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가 이렇게 각으로 이렇게 삐져 나왔는데 원래 빔이 이렇게 왔는데 알고 봤더니 좀 삐져 나온 빔이 있더라. 이렇게 길어진 빔이 원래 빔을 이렇게 쪼였는데 나온 게 보니까 이런 빛이 있더라. 파장이 다른 빛이 있더라. 그래서 이 람다 프라임과 람다 제로를 빼보니까 아까 그 세타하고 휘어진 각하고 관계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앞에서 구했던 그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서 해보니까 이제 이 유도 과정이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이렇게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는 이렇게 되더라라고 이제 그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 우리 교재 시험 그 범위는 아닌데 이거 보니까 이런 거 보이죠, 여러분? 뭐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읽어볼래요? 하는 거죠, 이게? MC 제곱, 어디서 많이 들었죠? MC 제곱 어디서 들었습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 상대성에 대해서 나온 질량 m이 있으면 그 에너지죠, 그죠? 처음에 빛을 조일 때 빛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mc 스퀘어 그 에너지가 원래 에너지였는데 빛이 좀 삐져나왔습니다. 람다 편을 길어지면서 되고 전자의 총 에너지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mc 제곱이긴 한데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pc로 되어 있어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론적인 그런 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만히 있을 때의 총 에너지하고 P라는 운동량이 있을 때의 PC 제곱이 들어가서 총 에너지가 실제 원래 에너지인데 얘가 이제 E식하고 그 다음 E식하고 E식을 쓰면 우리가 람다 프라임 세타 사이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재 여러분 그 연습 문제는 조금 다르게 풀고 있거든요. 다르게 풀고 있는데 교재에서 나온 얘기도 이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지금 다시 봐도 그죠? 다시 봐도 좀 어려운데 기시 한번 또 킬까요, 여러분? 지금 그 그룹 활동 다 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다 한참 하고 있는 저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식당에 가본 사람 가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그 죽은가요? 갔더니 무슨 말이냐 이랬어요. 제가 미리 가야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둘 중에 어디가 더 나은가요? 제가 추천을 받아서 간다니까 뭐 괜찮겠죠 뭐. 피자집도 맛있어 보이던데. 제가 이거 생각해보면요, 이 라우의 반점 있죠. 아까 라우의 반점 있었죠. 라우의 디프렉션. 근데 이거 실험을 하는데 제가 대학 4학년 때 실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4학년 때 실험을 했었는데 이 라우의 반점 장치가 있었어요. 장치가 있었고 거기에 결정을 붙이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엑스레이가 쫙 나와요. 쫙 나오고 이렇게 필름을 갖다 놨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 조스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조스 영화? 너무 오래된 조스 영화 본 적 있습니까? 그 조스 영화를 보면 상어가 나타나는 그거를 사진을 현상하면서 보거든요. 지금은 다 디지털 카메라이지만 예전에는 필름을 썼거든요. 필름 썼는데 필름을 가지고 현상에 넣었습니다. 현상에 딱 찍고 나서 얘를 암시에 들어가서 팔 잘라가지고 얘를 현상에 넣으면 얘가 산이 떠오르거든요. 산 보고 산을 보는데 제가 이제 나무의 관점 실험할 때 어떻게 했냐면
걸어놓고 엑스레이 필름을 끼워놓고 시간 동안 엑스레이 쫙 쪼이면 점이 하나가 좀 밝게 나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쫙 밝게 나오면 오래 또 하고 나서 좀 백개짜리 떼어가지고 얘를 암실에 들어가서 현상에게 딱 담그면 얘가 쫙 나타나서 했는데 아예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했는데 다 실패했었거든요. 이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서 이제 제 동기들하고 다 이제 있는데 겨우 다 실패했거든요. 다 실패해서 마지막 날 성공했거든요. 성공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냐면 이게 왜 똑같이 매뉴얼에 되어 있는 똑같이 될까?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나올까? 그래서 1시간 기다리기 C로 올려놓고 이 필름 끼워놓고 1시간 이렇게 기다리고 앉아서 끝나고 나면 얘를 들고 와서 현상에 집어넣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결국 이제 하나씩 내내 실패했거든요. 마지막 날 이제 그래도 하나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왜 했는데 안 될까 하다고 장치에 넣고 했는데 마지막 날 다 포기하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그 장치에서 제가 이상하게 메뉴를 다시 읽어봤어요. 당시에 읽어보다가 장치 딱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장치에서 뭘 봤냐면 그 장치 해골 표시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1, 2, 3, 4 다이얼이 있는데 1, 2, 3까지 올리라고 메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4, 5, 6이 돼 있으면 그 표시가 돼 있고 해골 표시가 그려져 있었어요. 절대 올리지 마시오 이런 게 있었어요. 절대 올리지 마시오는 그 다이얼 직접까지 올려놓고 실험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다 보니까 해골 표시가 왜 있을까? 그래서 원래 원 매뉴얼이 있죠. 그 장치 매뉴얼. 보니까 해골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조교가 저걸 해골 표시를 붙여놨을까? 조교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다 보니까 친구가 그때 앉아가지고 저 해골 표시가 좀 의심스럽다.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올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올리니까 딸깍하니까 통 소리가 나면서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이게 끊어질 리가 장치를 만들었으면 1, 2, 3, 4, 5, 6, 7, 8 올라가는 것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원 매뉴얼은 없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고민하다가 터졌으니까 퓨즈가 있겠잖아요. 뒤에 보니까 퓨즈가 딱 있어요. 퓨즈가 딱 깨진 걸 딱 보니까 매뉴얼에 있던 전격 퓨즈가 아닌 거예요. 보고 그런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 똑같은 걸 한번 내 마음을 끼워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청계천에 샀어요. 사가지고 똑같이 사서 가서 도쿄 몰래 해서 끼워놨고 한다네. 친구가 둘을 한 3시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런 회복시 의미가 있지 않냐 혹시. 근데 아마도 전격이 아닌 걸 꽂아놓고 얘를 올리니까 조류가 이 스위치 이상 못 올리게 올리면 꺼지니까 거꾸로 이제 제대로 된 그쪽 넣어놨으니까 갈 거라 됐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1, 2, 3, 4, 9까지 올렸습니다. 다 올렸거든요. 다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는 또 겁이 나잖아요. 그 다음 수업이 있어서 지금 수업 가고 1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다. 이게 수업 갔다 오라고 1시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혹시 잘못되어 있거든요. 엑스레이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장치에 딸려있었어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앉아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제대로 수업 끝나고 들어와서 그대로 있네. 엎드려 있다고. 그래 부 올려놓은 상태에서 해골 표시 넘겼고 그 다음에 터지지도 않았고 됐잖아요. 그다 나오면 모르겠어요. 저 엑스레이 필름을 은박지 다니는 엑스레이 필름을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암실에 들어가보자. 친구 암실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해보니까 딱 이랬을 때 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점이 딱 나와서 그때 이제 생각한 거 뭐냐면 이게 가속 전압인데 가속 전압을 좀 높여야지 화장이 짧아져서 내가 리프레시 화장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전자를 가속을 많이 시키면 화장이 좀 짧아지게 되죠. 짧아지니까 그 짧은 화장이 결정에 렉스 컨스턴트 아까 PD 사이즈에 따라 맞아야 되니까 제일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나은 겁니다. 제일 나와서 한번 할 때 엑스레이 필름이 한 4장 들어가거든요. 원래 한 장짜리가 있으면
파일을 잘라가지고 4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상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실 가가지고 나왔다고 했어요. 한 명. 자기랑 해골 PC로 올리면 된다고. 그 친구들이 다 그 다음에 해골 PC 올라가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일은 몰라요. 조교가 야단을 맞았는지 모르는데 그게 제 기억에 라우의 어떤 약간 띄엄띄엄된 값을 이제 보는데 굉장히 놀랬던 거고 실험 같은 걸 해보면 실제 실패를 좀 많이 해보면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제가 기억이 나는 이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실험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 파동으로서의 전자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하는 걸로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끝나가는데 5분만 우리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기자함도 키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그 전자의 에너지가 2분의 kx 제곱이잖아요, 그죠? kx 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되고 이게 아니고 이는 2n분의 하바 제곱 k 제곱. 요게 이제 2n분의 p 제곱일 때 하는 건데 k하고 에너지의 관계가 k하고 x축을 k로 하고 y축을 에너지로 하게 되면 요게 2n분의 k 제곱이거든요. 요게 2n분의 하바 제곱의 k 제곱이다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k하고 에너지와의 사이 관계가 이제 전자인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k를 전자가 가진 람다다, 람다분의 2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밑에서부터 전자가 레벨이 있다 그러면요, 양쪽에 있으면 이렇게 전자가 밑에서 채우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채우고 양자화되어 있으니까 채워 나가겠죠, 그죠? 채워 나갑니다. 채워져 나가 있으면 요 레벨, 페르미 레벨은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다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EF다 그랬을 때 여기 다 채워져 있는 겁니다. 다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걸려 있어요. 전기장이 걸려 있으면 이 전기장에 전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전기장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전기장을 해주면 이 필드를 만약에 이렇게 줬다, 마이너스를 줬다. 그러면 전자는 여기에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K가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가 커지는 방향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 있는 거는 비워집니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는 비워지고 한쪽 방향으로는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3개가 밑으로 빠졌으면 위에는 3개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 밑에, 비워져 있는 요 밑에는 사실은 전이나 후가 같거든요. 전이나 후가 같습니다. 전과 후가 같은데 얘가 이렇게 물을 딱 채워졌다 보면 한쪽으로 좀 밀려 있으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비워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관계를 생각해보면 물이 전자처럼 이렇게 그릇을 채우고 있는데 그릇을 쫙 움직이면 한쪽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한쪽 올라가는데 올라간 쪽하고 비워진 부분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밑에 부분은 사실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기장을 걸었을 때 실제 움직이는 파트는 실제는 여기 파트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 최외곽 전자 근처 것만 우리가 트랜스포트 실제 전도에 관계되는 겁니다. 가장 큰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 마지막 집중을 해야 되는 예전에 고전적으로 볼 때는 이 디프레스장이 있으면 얘가 전기를 걸어주건 온도 올리건 다 운동에 관계하죠. 그죠? 관계하는데 양자의 값적으로는 되게 안에서 채워져 있는데 얘가 전기를 걸어줘서 그쪽이 증가하면 페르미 레벨 근처 것만 올라가고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컨덕션에 관계되는 부분은 요 표면에 있는 것만 관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모순이 생기거든요.
예전에는 있는 전자가 다 컨덕티비티에 관여했었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페르미 레벨 근처 것만 이제부터는 트랜스포트에 관계됩니다. 소자 뜻에 관계됩니다. 따라요, 여러분. 고전적으로는 모든 분자가 컨덕션에 관계되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페르미 레벨 근처 것만 컨덕션에 관계됩니다. 자, 이것이 큰 차이고요. 이 큰 차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클래시컬한 거하고 양자역학적인 거하고의 큰 차이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인데 이제 그러면 드루드 모델에서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문제는 모델을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표면에 있는 것만 한번 설명하는데 왜 시그마는 N분의 N 그대로 똑같을까? 시그마는 N분의 N 스퀘어 식이 똑같거든요. 어떻게 그럴까? 그리고 이제 열 전도도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이 얘가 표면에만 것만 흐르는데 모던적으로 기술했던 식이 희한하게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다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 네,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복습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